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어쨌든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존재하냐면 푼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야.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근을 구한다 또는 해를 구한다의 개념이 되어지겠죠. 그럼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등식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해를 구해줄 수 있었고,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었다면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었을 때 얘를 푼다라는 개념은 이 친구를 뭐해서 풀 수가 있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 수가 있었고,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면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서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분명히 풀이라는 게 존재를 할 텐데, 그 풀이라는 것이 결국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를 해서 그거를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는 뭐밖에 없냐면 인수분해 방법밖에 없어요. 비단 그것은 3차, 4차에 그치지 않고 고차 방정식이죠.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는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고차 방정식입니다. 즉 5차, 6차, 7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라는 게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방법밖에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럼 결국 여기서 결론을 한 가지를 내고 갈 수가 있는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즉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라는 게 인수분해밖에 존재하지를 않다 보니까 어떠한 고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차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인수분해가 불가한 상황은 절대 나오지가 않으니까 반드시 고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식을 봤을 때 그 뭐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에 이런 식이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k 빼기 1은 0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방정식을 푸세요 하면 인수분해를 해야지 푼다라는 거지. 근데 인수분해가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친구들이 K값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지만 3차 방정식의 풀이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되는 대답이 네입니다. 그죠? 얘는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것인데, 요 식의 값이 좌변이 0 되는 값을, 그런 x 값을 찾아주는 거지. 3차 방정식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느꼈던 그 요인을 한번 찾아보면 걔는 원인이 얘한테 있어요. 미지의 상수 k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하기가 좀 빡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 내가 x의 값에다가 무언가를 대입을 해줘서 k만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야. k만 사라지면 이 식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k고 여기는 마이너스 k니까 얘네들이 사라지려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x에다가 1을 각각 다 대입을 해주면 1-1 더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면서 얘가 0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0이 되는 수를 찾을 때, 즉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수를 찾아 나갈 때 저렇게 미지의 상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미지의 상수를 없앨 수 있는 것만 대입을 한다면 그 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되어 있다고. 즉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3차 항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등 간에 상관없이 여기에 어떤 2차 항도 이렇게 있어.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게 k 더하기 1의 x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에 무슨 또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 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몇 집어넣으면 0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k를 마이너스 2k죠. 얘를 없앨 수 있는 것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어서
여기다가는 이 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에 2를 대입하면 k는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은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k가 사라져야 0이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0이 되려면 일단 k는 사라져야 돼. 그게 선결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얘는 0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굳이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내가 좀 거슬리는 저 미지의 상수의 값만 없앨 수 있는 수를 대입하면 무조건 인수분해는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인수분해는 되어져야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풀 수가 있을 테니까 생각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는 상상을 잠깐 해보면 그 인수분해 되어진 모습은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면서 세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x 마이너스 알파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는 1차와 2차의 곱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테니까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조건이 이렇게 써진 조건은 여기가 굳이 2차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식은 인수분해라는 것이 안 되는 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x-알파의 제곱에 x-베타는 0 완전 제곱이 포함되어져 있는 저런 꼴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x-알파의 세제곱은 0 이렇게 완전한 세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하필이면 얘가 인수분해 되어지기를 x-알파에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요런 꼬라지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x-알파가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 얘가 x-알파를 인수로 갖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얘의 근은 얘가 0이 되던가 얘가 0이 되던가 얘가 0이 되어야 하므로 그때 가질 수 있는 x의 값은 x가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이거나 감마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알파 이렇게 나오겠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니까 그때의 x의 값은 근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값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x는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알파라는 친구는 중근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근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중근이라고 불러줍니다. 중복된 근이 두 개가 중복되어서 알파와 알파 이렇게 같은 근이어서 이중근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때는 x는 알파라는 실근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이때의 중근은 삼중근이다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중근과 베타 즉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친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친구는 얘가 근해 공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두 허근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얘는 두 실근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얘에 대한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결국은 판별식에 따라 결정이 될 거라고. 즉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컸다라면 두 실근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얘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어땠다면 작았다면 0보다 작았다면 두 허근이 발생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중근 얘기가 나온 포인트가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럼 이 두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 문제에서 만약에 중근을 갖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인 거예요. 중근 얘기가 나오면, 중근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연출이 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돼. 중근. 또는 여기서 이런 식의 모습의 중근도 될 수 있거든. 인수분해를 했는데 얘가 x-알파를 인수로 갖지를 않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어떤 경우냐면 그냥 얘가 완전 제곱식일 수도 있단 말이야. 얘가 인수분해 되어지기를 x-베타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때의 식의 모습은 위의 식하고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될 테고 이때 x는 알파라는 실근 하나와 그리고 베타라는 실근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의 베타는 우리가 이중근이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중근 나오는 상황이 지금 총 몇 가지가 연출이 됐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사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얘기지만 좀 다른 내용이 될 거라서 중근 나오는 상황이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형태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갖는 중근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마무리로 요거 정도는 짚고 넘어갈게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얘가 무슨 근을 갖기 위해서는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얘가 x-베타의 제곱이 되면서 x-알파의 x-베타의 제곱은 0이 되어지면서 얘가 무슨 상황이 나오게 되냐면 중근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x-알파를 뭐로 갖게 되는 거냐면 인수로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x-알파의 제곱에 x-베타는 0이 되어지면서 다시 알파라는 중근이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며 또한 동시에 얘가 x-알파의 세제곱으로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런 경우 한 가지가 더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x-알파의 세제곱은 0이라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3중근의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어서 즉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중근의 모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모두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모두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방정식도 그렇잖아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뭐 이런 거는 없었단 말이지. 문제를 보면 중학교 3학년 거 문제를 보게 되면 2차 방정식을 푸세요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죠? 대부분의 문제가 뭐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아니면은 두 허근을 갖게 될 때 중근 가질 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어떠한 다른 미지의 상수의 값을 구해내는 일을 했었지 우리가 실제로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거는 근해 공식만 근해 공식만 사용을 해도 근은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3차 방정식도 역시 풀이가 없다고. 인수분해밖에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다음 방정식을 풀면 이런 문제는 뭐 굳이 낼 필요가 없겠죠.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식의 문제는 뭐 출제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될 거예요. 문제집에서도 그렇겠고요. 그죠?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도 그렇겠고 근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는 뭐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어떻게 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마지막 거 이거 한 가지만 정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저 빨간 색깔로 돼 있는 거 중근 가지려면 저거 판별식 0이어야 되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파란 색깔의 경우와 초록 색깔의 경우는 보통 잘
하지 않는, 즉 까먹는 거겠죠. 실수든 아니면 그냥 아예 중요도를 두지 않고 그냥 생각을 해서 생각이 없었든 실수를 했든 간에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포인트여서, 즉 문제를 풀어줬을 때 가장 오답률이 좀 높은 부분일 수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과 계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있는 x의 값이 알파다, 베타다, 감마다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존재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때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지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즉 각각의 근의 곱의 합이에요. 그것은 a분의 c가 되어지고요. 알파 베타 감마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신다면 3차 방정식에서는 뭐 딱히 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까지 하고 나면은 사실 3차 방정식에서는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뭐 요 정도만 가지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딱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을 수가 있고, 그다음 그래도 한번 이제 좀 세세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면 그 켤레근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이 있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있었을 때 얘의 한 근을 m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주게 되면 다른 한 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m 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 쓸 수 있었고, 한 근의 존재를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ni 이렇게 주게 되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줄 수 있었냐면 m 마이너스 ni다 이렇게 줄 수가 있었다는 거지. 즉 2차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켤레근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럼 3차 방정식도 사실상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 그냥 연장선상에 있다고. 연장선상에. 자, 이렇게 얘네의 근이 나왔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저 식이 인수 분해가 안 되는 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켤레 무리근 또는 켤레 허근을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럼 다시 상황은 그렇게 연출이 됩니다. 만약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의 인수분해 되어진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거지. 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런 상태, 여기서 인수분해가 멈추는 상태.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는 반드시 실근 하나가 그냥 나오게 돼. 정수근이든 유리수인근이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선 유리근이 반드시 한 마리가 나오게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것의 상황에 따라서 무리근이 나오든가 아니면 또는 허근이 나오겠지. 실근이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무리근 2개가 나오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허근 2개가 나오는데 그 모습은 반드시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왜?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어차피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요. 요거 푼 거랑 별로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성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켤레근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3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오메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복소수 파트에서 우리는 챕터 6이었나요? 그죠? 복소수 파트죠. 네, 복소수 파트에서 이미 우리는 다 하고 넘어왔어요. 암기를 다 하고 넘어온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엄청 얘기를 했었고 막 했던 건데 이쯤 되면 까먹은 친구들이 좀 많을 수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다시 암기한 내용 복귀하겠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 안 되시면 복소수 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죠? 뭐 여기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 복소수 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 예를 보면 x 세제곱이 1인 경우에 또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는 자 x 세제곱이 1이라는 말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된다라는 것을 강제하고, 이러한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제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0이 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 근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x의 값은 2분의 이것도 외우는 숫자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 이때의 두 허근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어진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의 허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얘에서 나오는 허근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나오는 허근, 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그 허근을 한 허근을 내가 오메가라고 준다면 너의 한 근이 오메가가 되어지는 거지. 근데 이러한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켤레근을 갖게 돼 있어서 오메가에 대한 켤레수도 당연히 근으로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 두 근이 존재하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이죠. 얘는 1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또는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겠죠. 어차피 얘의 근이니까. 그러니까는 성질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도 1이 되고 켤레 오메가의 세제곱도 1이 될 것이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 되어지고 켤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켤레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 다음 여기 내용 똑같죠.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얘는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를 갖게 되겠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는 1이 되어지겠고요. 오메가 곱하기 켤레 오메가는 1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근의 성질상 대입하면 성립을 해줘야 되는 것이어서 여기서 얘를 갖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며 켤레 오메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이때 대입을 해줬을 때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켤레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 켤레근이 갖는 성질하고도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에 대해서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풀이 없어요. 할 것도 없고요. 정리할 거 없고요.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근과 계수 관계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존재하지만 그 근과 계수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더 복잡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안 하죠. 그러니까 하는 의미 자체가 별로 없어서 굳이 뭐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근과 계수 관계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4차 방정식이라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되어진 모습이 x-알파에 x-베타에 x-감마에 x- 뭐 델타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지면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모두도 있고 해갖고 얘가 만약에 뭐 인수분해가 안 되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인수분해 되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테고, 여기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근이 두 실근과 이렇게 둘 다 0보다 크다면 두 실근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저긴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다면 얘는 두 실근과 두 허근이 존재할 수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된다면 두 실근 두 허근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면 4개의 허근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우리는 얘를 인지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마나 사실상 뭐 입 아픈 얘기예요. 또는 뭐 저게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의 제곱은 0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x는 알파라는 이중근과 베타라는 이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x-알파의 세제곱에 x-베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알파라는 3중근과 베타라는 한 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x-알파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수도 있어서 알파라는 4중근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겠지. 또는
x-알파에 x-베타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되면서 알파라는 하나의 실근과 베타라는 3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상태가 될 테니까 그냥 이거는 어떻게 식이 전개되냐에 따라서 그 좀 무궁무진한 상태가 분명히 될 것이니까 이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근과 계수 관계는 굳이 구태여 뭐 하지는 않으셔도 관계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한 가지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가운데는 상관없고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지. 근과 계수 관계에서 네근의 합 정도는 구할 수 있고요. 네근의 곱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그냥 필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5차 방정식이어도 그렇고 6차 방정식이어도 그렇고 항상 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이거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근의 곱이야. 그거는 a분의 d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네근의 곱이니까 얘는 a분의 d가 되는 거야. 근데 3차 방정식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였어요. 근데 얘는 네근의 곱이 그냥 a분의 d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부호가 번갈아서 바뀌는 거야. 5차 방정식의 5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맞고요. 5차 방정식의 5개의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그 끝에 있는 거, 뭐 알파벳으로 따지면 2가 되겠죠. 네, 그런 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그냥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은 좀 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에서는 굳이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복 2차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4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의 꼴을 가지고 있는 거. 즉 홀수차수의 항이 없고요. x제곱의 제곱, 그 가운데 있는 항에 제곱의 항만 존재하는 상태, 즉 4차 항과 2차 항만 존재하는 이 상태의 식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복 2차식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어졌을 때의 형태가 반드시 x-알파의 제곱에 아니죠. x 제곱 마이너스 알파에 x 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갖게 되겠고요. 이 복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어진 이 복 2차 방정식을 갖다가 풀었을 때 여기에서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알아두면은 그냥 쓸모없지만, 그죠? 그래서 알아두면 쓸모없지만 그래도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정도의 기초 지식이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 정도를 할 일이 한 번쯤은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4차 방정식에서 이런 부분이에요. 4차 방정식은 보통 저렇게 복 2차식이 되었든 그렇지가 않든 간에 일반적으로 복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복 2차 방정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복 2차 방정식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얘를 풀기 위해서는 치환이란 걸 한대요. 그래서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면서 a의 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 되어지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얘를 해석해낼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런 다음에 t 값을 구하게 되면 그 t 값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t 값이 두 개 존재하겠죠. t의 값은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몇 개가 존재하냐면 두 개가 존재해요. 물론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t의 값이 두 개가 기본 세팅이고 실질적으로 몇 개가 나올 수도 있냐면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t 값이 두 개면 t가 얼마냐에 따라서 t 값이 뭐 누가 있었어요. 그럼 그거에 따른 x 값이 반드시 두 개 존재하게 되어 있고 t 값이 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x의 값은 당연히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x 값에 즉 근의 상태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럼 t값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면 t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x값은 두 개가 존재하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두 실근밖에 안 나오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는 생각의 과정이 흘러 들어가는 과정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 왜냐하면 얘는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에 나오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뭐 삼각함수를 치환하는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쓰이고요. 이 개념이 요 메타가 그대로 쓰이고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아마 쌤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그 얘기랑 물리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볼 수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 x의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이 있고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x의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럼 얘네를 풀기 위해서는 x의 제곱을 싹 다 t로 치환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이 상태에서 못해서가 아니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이건 인수분해가 이 상태에서 돼요.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지금 여기 과정까지 왔다면 이거 인수분해는 그냥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 못할까봐 식이 복잡해서 t라고 치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t에 대한 방정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어지겠고, 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3t, 이거는 왜 인수분해까지 다 해버렸지? 미쳤네. 자,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는 0이 되어지겠고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질 거야.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t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t값이 누가 나오게 되냐면 1과 2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때의 t값은 2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때의 t값은 마일마이가 나오고요. 이때의 t의 값은 4랑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결국 x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t를 갖다가 갖다 놓게 되면 x값을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는 일이 될 텐데, t가 만약에 1, 2였다면 x는 뿔마 1이 되고, t가 2였다면 x는 뿔마 루트 2가 될 겁니다. 내실근이죠. 서로 다른 내실근. t가 2였다면 요때의 x는 뿔마 루트 2가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됩니다. t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x의 값은 뿔마 i가 되겠고요. t가 마이너스 2였다면 이때의 x의 값은 뿔마 루트 2i가 되어지겠죠. t의 값이 4였다면 x의 값은 뿔마 2가 나오고요.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x의 값은 뿔마 i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x의 값은 뿔마 i가 나오고요. t의 값이 마이너스 2였다면 이때의 x의 값은 뿔마 루트 2i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한 말씀드린 얘기가 요 얘기들이었어요.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보냐면 우리 원래의 4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누구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t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저 t의 값을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니까 t값이 양수일 때는 문제가 안 생겨. 계속 문제가 안 생긴다는 표현은 실근이 나오게 돼요. t가 음수면 당연히 허근이 나오게 되는 거지.
즉 t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허근이 발생을 하게 되고 t값이 양수일 때만 실근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어떠한 4차 방정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기 위해선 치환된 방정식의 근이 두 양근일 경우에는 이렇게 네 실근을 갖게 돼요. 4차 방정식이 4개의 실근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치환된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면 우리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실근만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환된 방정식이 두 음근이 나오게 되면 네 허근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치환된 방정식이 양근 하나에 음근 하나가 나오게 되면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게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언급을 한 게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서 언급된 내용이 쌤이 지금 쭉 읊은 내용이 뭐냐면 치환된 방정식이 결국은 두 양근이냐 두 음근이냐 아니면 한 양근과 즉 이거는 근의 부호가 다른 거지. 즉 근의 부호가 다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방정식의 근의 상태가 결정될 거야 이 얘기야. 그러면 많이 익숙한 표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빌드업을 한 결과 많이 익숙한 표현이 여기에 하나가 나오게 됐어요. 어떤 얘기냐면 두 양근, 두 음근, 근의 부호가 다르다? 2차 방정식에 뭐였냐면 근의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판별식이 뭐 0보다 크다,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곱이 0보다 크다 막 이런 거 했던 거 있었어요. 그 근의 분리 파트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그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중요하다 한 이유가 이제 조금 알 것도 같고 그 다음 내년에는 더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또 나와요. 이거 근의 분리랑 연결되는 파트가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 할 때도 나오고 로그 방정식 할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근의 분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4차 방정식까지 즉 고차 방정식에 대한 모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2-1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풀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죠? x는 1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마이너스 1이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근이고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 4번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는 얘는 x 플러스 2가 인수로 있고요.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x가 있어야죠. 그래야 2x 제곱이 사라지겠고요. 상수 맞춰주면 플러스 5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와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이렇게 되어져서 얘는 정리해서 약분해 주시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는 i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2i가 되어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i가 된다? 2i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 12-2번입니다. 다른 거는 안 하겠고 1번하고 2번 정도만 풀어볼게요. 보기차 방정식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x의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2번을 풀어주시게 되면 x의 4제곱에 플러스 2에 x의 제곱에 플러스 9는 0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바를 여기다 쓰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6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2x제곱을 6x제곱으로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4x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여기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마이너스 4x의 제곱이에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 되겠고, 각각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사용해서 근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2-3번.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럼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겠죠. 근데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해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근계수 관계로 풀어주시면 되겠지. 셋을 곱하면 q 값이 돼요. 그러니까 셋 다 곱하면 3이 되네요. 그러니까 q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고요. q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 니네 둘이 곱한 거랑 니네 둘이 곱한 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거기에다가 니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p 값이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2번도 내용 똑같죠. 여기가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i일 테니까, 그럼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이 되어지겠고, 요 세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를 진행을 해주시면 P값과 Q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야. 자, 기본 문제 12-4번입니다. 이 문제의 1, 2번은 3번을 구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기 때문에 1, 2번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냥 얘에 대하여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어차피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일단 모르겠고 얘를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a를 없애야 되겠어요. 그럼 x에 2를 대입하면 0이 됩니다. 무조건 0이 된다고. x에 2 대입하면 대입 안 해보셔도 돼요. a만 사라지면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시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나왔고요. 플러스 4x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4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하면 2x제곱이 되어지겠죠. 거기에 상수항 맞춰주려면 플러스 a가 있으면 돼요. 자,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가질 조건이 3개라고 무려. 얘가 x-2의 제곱이 되던가,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던가, 아니면 얘가 x-2를 인수로 갔던가,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라는 거야. 그럼 각각을 풀어보면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플러스 4기 때문에 절대 얘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4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얘를 인수로 가져요. 그럼 2 대입하면 0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4 더하기 8 더하기 a가 0이 된다는 얘기야. x에 2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2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이 4랑 마이너스 12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12-6번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1번하고 4번만 좀 해결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세 근의 합이에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얻어갈 게 있어요. 외운수예요. 얘는 저 말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이 3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요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고,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알파고, 감마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니까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은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즉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1번의 값은 5가 되어지겠죠. 4번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3알파 베타 값마랑 똑같다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5니까 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연습 문제 12-3번입니다. 얘의 해가 이렇게 되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요 보기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의 모습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됐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만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랑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얘의 해를 구해보면 결국은 A값하고 B값만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데, 치환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일 수 있고요. 결국은 여기서 차수가 하나 떨어지게 되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럼 한번 볼게요. 결국은 얘네들의 곱이 B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제곱이 누가 되는 상황이냐면 B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B는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왜냐하면 B가 B가 그럼 알파 베타가 되죠. 이렇게 되어지. 아니지. B가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풀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 그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푸는 건 좀 옳지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를 갖다가 전개했을 때 2차항의 모습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x제곱 이렇게 될 거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a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a 대신에 a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x 플러스 알파 제곱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얘의 해를 구하래요. 민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얘가 0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x의 값이 알파의 제곱이거나 베타의 제곱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근은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서 아예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으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12-5번입니다. 색은 모두 주어졌어요. 근과계수 문제죠. 그래서 한 가지만 그냥 풀어보려고 근과계수 문제도 하나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 보자. 이제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세근의 합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곱배합이에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각각의 곱배합이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에요. 알파 베타 곱하기 1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알파 베타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고요.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주면 얘가 a에 대한 방정식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어지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 베타 대신에는 얘를 대입을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는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a의 값은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a가 3인 경우부터 해볼게요. a가 3이라면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a가 3이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돼요. a가 3이라면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4가 돼요.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5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4 되는 거는 마이너스 7과 2가 있겠죠.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7이고 베타가 2여도 되고요.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7이어도 얘는 성립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알파보다 베타가 커야 된대. 그러니까 베타가 2가 되겠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7이고 베타가 2인 것,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럼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해야 되거든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요, 알파 베타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풀게 되면 허근 나올 거예요. 아마 두 허근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으면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두 허근의 상황으로 펼쳐질까요.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그냥 확인 한번 해주고 갈게요. 자, 확인을 해드리고 가면 자리가 좁으니까, 자, 여기서 그 부분인데요, 얘를 정리할 수 있죠.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럼 베타 대신에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근을 구해봤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떠니까 작으니까 당연히 무슨 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두 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다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자, 기본 연습 문제 12-6번입니다. 얘의 해가 모두 얘네 둘의 얘의 해가 된대요. 얘의 해가 된대요. 그러면 자, x가 1과 마이너스 1이 모두 얘의 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러면 1 빼기 m 더하기 n 더하기 4는 0이 되어주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성립해야죠. 1 n 더하기죠. 1 빼기 m 더하기 n 더하기 4가 0이 되어지겠지. 그럼 얘네 둘을 연립하면 mn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둘을 더해주게 되면 2 더하기 2n 더하기 8이 0이 되어지니까 n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n이 마이너스 5니까 m 값은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x 4제곱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어지므로 인수분해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잘못 푼 거죠, 문제를. 자, 여기에서 얘가 0의 해가 모두 x에 관한 방정식의 해가 되는, 얘가 해일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 모습이 될 거란 얘기인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의 무언가는 0,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야 얘는 0 또는 얘는 0이니까 얘의 해가 모조리 얘의 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처럼 풀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꼴로 인수분해 되어지는 건 선생님이 복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복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돼야지 여기가 맞아 들어가는 형태인 거지. 그래서 해가 다 구해졌죠. x는 뿔마 1과 뿔마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셔야지 담백하게 옳은 답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른 차이가 엄청난 풀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야. 저 12-6번 저렇게 풀면 틀린 거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의도한 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분명히 출제자의 의도라는 건 있고, 수학은 문제 풀어서 답을 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답 내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12-7번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표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알 나이가 됐어요. 물론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는 정확하지도 않아요. 다음 학기에 나오는 내용일 거기는 한데, 수학 하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 함수 파트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해도 뭐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가 될 거니까 꼭 기억해 두는 부분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 이 상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f의 알파는 알파,
f에는 베타가 들어가서 베타가 나와. f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들어갔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왔어.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이럴 때 우리는 fx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알파 넣으면 알파 나오고 베타 넣으면 베타 나오고 알파 플러스 베타 들어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는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fx를 우리는 항등함수라 표현을 해요.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 그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하겠대. 그럼 항등함수의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등함수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항등함수를 표현할 때는 fx는 x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야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fx는 fx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3차식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fx는 x야? 그러면 얘 이항할 수 있죠. 그러면 fx-x는 0이겠네. 그랬을 때 내가 얘가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식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 식을 내가 g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gx는 0이네. 근데 얘는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네.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 하자. 얘 두 개는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얘는 알파 들어가도 성립하고 베타 들어가도 성립하고 1이 들어가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gx라는 친구는 x-알파에 x-베타에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3절 fx-x가 gx인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fx-x는 x-알파에 x-베타에 x-1이 되겠네. 그럼 요 마이너스 x 이항하면 여기가 플러스 x가 되면서 fx가 누군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때 얘를 전개해보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얘가 되어지겠고요. 그랬을 때 뒤에 x-1 있고 플러스 x가 있습니다. 얘를 쓸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x-1에 플러스 x가 되겠고요. 따라서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x가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fx입니다. 이때 f5의 값이니까 5 대입하면 답 나오겠죠. 그럼 125에 50에 75에 70에 7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7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fx를 구해내는 작업을 하는 이런 일이 될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fx를 구해낸 데까지, 즉 최초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였고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fx를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가 이 내용의 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12-8번인데요. 얘는 이렇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여기 1이죠. 1x 4제곱이죠. 5x 세제곱이고요. 여기는 5x고요. 1입니다.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상반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나 여기서도 1번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번은 배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요 내용은. 그래서
그 1번은 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뭐 치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겠고. 자, 이렇게 상반방정식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가운데 대칭을 만들어주는 항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4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는 0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5의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4는 0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생기죠. 얘를 이렇게 가져갈 것인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로 쓸 것인가는 누구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이 친구의 모습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공통 부분이 생기게끔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서 하필이면 얘를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배의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랑 붙어서 6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플러스 6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1은 0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이 0이던가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되니까 각각의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 양변 x 곱하면 얘도 양변 x 곱하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그럼 얘의 근은 구할 수 있죠. 얘의 근은 x는 2분의 1 플라마이나 루트 3i 이렇게 우리가 외운 숫자가 하나 나왔고요. 얘도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연습문제 12-10번입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요 식은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1 대입하면 아마 0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대입하면 0이 되니까 x-1을 인수로 갖게 되겠고요.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 있어야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ax 제곱이 돼서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수항만 맞추면 되죠. 얘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a 플러스 2가 있어야 얘랑 얘랑 곱해져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되겠고 얘는 0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x는 1이라는 실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더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가 혹여나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긴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긴 가져야 되는데 근데 1은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랑 근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되 하지만 x는 1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이 아닌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x를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1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겠죠. 대입해 볼게요.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얘가 0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 되어지니까 a가 3이어야 돼요. 즉 a가 3인 경우에 x는 1을 근으로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x는 1은 근이 아니어야 하니까 a가 3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내가 구하는 a 값의 범위 중에서 a는 일단 3이 배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는데 하필이면은 그게 양근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는 또 안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음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을 했을 때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될 조건이 구해질 뿐 실질적으로 얘가 양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하필이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근들이 0보다는 큰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두 근의 합도 뭐여야 되고 양수여야 되고 곱도 양수여야 되고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도 양수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즉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로 넘어가는 2차 방식 근의 분리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판별식부터 해보면 첫 번째 판별식부터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지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a의 값은 2보다 커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합이에요. 두 근의 합은 2a죠. 얘가 양수여야 돼요. 따라서 a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어차피 곱이랑 얘는 똑같거든요. 결과가 같아요. 어차피 상수항 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a 플러스 2가 양수여야 된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부등식상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것들이 마이너스 2도 등장을 하고요. 마이너스 1도 등장을 하고요. 0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파란 색깔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판별식의 결과물이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죠? 그리고 2보다는 커요. 2가 등장을 했네요. 2를 안 썼네. 2가 이렇게 있었을 때 2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보다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a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초록 색깔은 a가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셋 다 겹치는 것,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 모두 겹치는 영역이 보이죠? 여기죠. 그래서 a는 2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해놨던 거가 있었죠. a는 3이 아니어야 돼. a가 2보다 크면 되는데 3은 아니어야 돼. 그러면 그 두 결과물을 합치게 되면 a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고 3만 딱 빼놓고 다시 3보다 커지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연습 문제 12-11번입니다. 얘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를 그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2 대입하면 0 되나요? 그렇죠. 2 대입하면 0 되니까 x-1을 인수로 갖고 x의 제곱에 플러스 x가 있어야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있어주면 됩니다. 얘가 0이에요. 그럼 여기서 x는 2라는 실근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그럼 여기서 허근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얘의 한 허근이 되는 거지 결국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한 허근을 뭐라고 하기로 한 거냐면 알파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한 허근이 알파니까 켤레근을 가지니까 다른 한 근은 켤레 알파가 되겠죠. 항상 허근이든 무리근이든 간에 켤레수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알파와 켤레 알파 이렇게 되어지겠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켤레 알파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알파와 켤레 알파는 근계수 관계에 대해서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바를 구해보면 통분하면 알파의 켤레 알파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켤레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알파의 켤레 알파를 우리가 2라고 구해놨고요. 얘는 알파 플러스 켤레 알파, 알파 플러스 켤레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의 켤레 알파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한 1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집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12번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동이죠. 여기는 이거는 지금 이러한 사실은 얘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게 되면 이건 자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켤레 알파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도 0이 되어야 되고 켤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켤레 알파 플러스 1도 0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때의 알파와 그리고 켤레 알파의 모습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 라는 이런 모습의 근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자동. 그리고 여기에서죠, 여기에서 알파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켤레 알파의 제곱은 켤레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또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 알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켤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켤레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고요. 켤레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은 켤레 알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이제 사실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사실 요거를 가지고서 보시면 됩니다. 기억 보기 맞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계수 관계도 성립을 하겠네요. 그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걸 안 했네. 자동의 하나입니다. 근계수 관계. 어떤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 거랑 똑같아서 얘의 두근이 알파와 켤레 알파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알파 플러스 켤레 알파는 1이 되고 알파의 켤레 알파는 켤레 알파도 1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냐면 1이고 요만큼도 1이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탈락. 그 다음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알파의 6승이 되겠죠. 세제곱을 하면 켤레 알파 마이너스 1은 켤레 알파의 제곱이죠. 그럼 켤레 알파의 6승이 되어지겠네요. 여기는.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해주세요 이건데, 얘는 뭐가 되냐면 알파 세제곱의 제곱이죠. 그 다음 얘는 켤레 알파 세제곱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켤레 알파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더하기 1이 되겠네. 그럼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보기는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그 다음 켤레 알파의 10승입니다. 얘는 켤레 알파의 10승이니까 켤레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세제곱한 거에 켤레 알파가 한 번 더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켤레 알파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켤레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어집니다. 얘가 알파의 10승이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자, 이제 대각선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의 켤레 알파가 1 마이너스 알파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아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1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리을은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문제 12-14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0이 되어집니다. 이 창이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선 다시 또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자동인 게 하나 나와야 되겠죠. 얘는 명령어라고 하나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게 또 성립하는 거죠. 얘가 성립한다라는 게 자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얘네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실은 또 하나를 강제하죠. 또 하나의 자동을 필요로 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고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알파고 감마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라는 사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어지면서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감마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얘는 얘랑 같으니까 3알파 베타 감마가 되어지고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 감마는 너분의 너의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7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7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7이 됐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51이다.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문제 12-15번인데 px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px는 0이라는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얘의 한 근이 얘예요. 그럼 허근이 하나가 나왔는데 허근은 반드시 켤레근을 보장하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i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근과계수 관계로서 PQR 값을 다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근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가 나온 거니까 얘네 셋을 모두 다 더하게 되면 몽땅 다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P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R 값이 5가 되어지겠지. 두 개 짝지어서 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곱하면 5, 니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니까 마이너스 2가 추가되고 앞에 5가 있었으니까 3이 되네요. 그래서 Q값은 3이 되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연습 문제 12-16번입니다. 3자 방정식 A 한 근이 1이고요. 다른 나머지 제곱, 그럼 나머지 두 근이 더 있었을 거야. 그럼 1과 알파와 베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b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겠죠. 이제 각각을 대입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랑 여기 대입해 줄 수 있겠죠. 각각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b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b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 얘와 얘를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게 6인 거니까 그때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4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플러스 2나 아니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면 요건 필요가 없다. 아까 정리한 관계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안 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면 a가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면 a가 1이 되네요.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1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여야 되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여야 돼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b 값은 1이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모두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2-17번. x에 관한 3차 방정식 a의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래요. 양수 k 값과 이때의 세 근을 구해주세요. 그럼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보면 다른 한 근은 2알파, 다른 한 근은 모르니까 베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은 2가 되겠고요. 각각의 곱배합이에요.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베타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세 근의 곱이에요. 2알파 제곱의 베타 얘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럼 얘네를 적절히 연립을 해서 뭔가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그 조건식이죠. 베타는 2 마이너스 3 알파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대입해주면 2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알파의 2 마이너스 3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7 알파 제곱이니까 7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7, 1, 1, 1 이렇게 붙고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니까 따라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1이던가 아니면 알파의 값이 1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7일 때는 알파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그러면 요거 먼저 하자. 7분의 1은 계산하기 좀 빡빡하니까 그래서 1 계산해가지고 k가 양수가 나오면 더 이상 마이너스 7분의 1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알파가 1인 경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가 1이니까 베타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얘는 2가 되겠지. 즉 세 근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자. 알파에다 1 대입하면 베타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k가 2네요. 그러면 양수 k가 나왔죠. 그럼 이제 얘는 안 해봐도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k 값이 2가 나왔고 이때의 세근은 1과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